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제 총 12회 동안 우리 이제 기출문제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기출 풀어보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건데, 그랬을 때 도중에 제가 시험도 좀 진행한 다음에 지금 앞에 부분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다 까먹고 생각 안 날 건데 뒷부분에 가서 시험 좀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제 답안에 쓰는 거 그것도 좀 체크 좀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집이 항상 우리가 수업이 뒤에 이루어지니까 오랫게 빠져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해설 달아서 직접 한번 또 하도록 할게요. 형소는 제가 달아놨는데 참 제 과목이 지금 여기서 아닌데 이게 책을 미리 내는 데가 있으면 다 돼요. 근데 제가 이쪽 안 내니까 제가 우리 다 만들어 버리려고 열받았어. 아니, 강의하는데도 공짜로 안 주더라고 책을. 그래서 알았다, 내가 만들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계속 법행 것도 쭉 했었다가 법무사 계속 강의하면서는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손 놓은 지가 한 5, 6년 됐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버릴래.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저기 위법성부터 딱 돼 있는데 440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 2012년 문제가 가장 참 성의 없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일단 보긴 할게요, 여러분. 위법성 관련해서 쓸 게 정당히 그것밖에 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려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예전에 얘기했던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 쪽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위법성 책임을 막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당히가 문제되면 다음 중 이제 뭐 갑의 죄책 관련해서 정당히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무슨 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지를 먼저 쓰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위법성이야 진짜 구성 요건 없으면 이상한데 책임 쪽에 가거나 공범 쪽에 가면 여러분이 꼭 그런 짓을 해요. 갑자기 막 무슨 죄가 쓰지도 않아. 그래서 갑이 위전착에 빠졌는 바, 위전착에 대한 견해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원인에서 자유력이 막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구성 요건부터 정확히 쓰시고, 알겠죠? 구성 요건 없이 위법성 책임 없잖아.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만 길어. 갑은 모바일 시스템용 PDA 및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택배회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마이엔진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2009년 11월경 마이엔진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결과물로서 회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마이엔진 대표이사인 갑에게 제출합니다. 자, 일단요, 이런 거 안 해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영업비밀 같은 거 그런 걸 영업상 주유재산, 자산 빼돌리면 배임이 되긴 돼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했죠. 이게 이제 판례 중에 있거든.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 주체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 여기에 있는 대로 무단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결과물 모든 사항 권한 회사에 기속시킨다라는 이제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배임죄 주체입니다. 업무상 배임.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면서 업무상 배임이 나오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병은 위 마이엔진에서 시스템 사업부장으로 일하다가 12년 8월 9일경 마이엔진을 퇴직한 다음 갑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마이엔진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어헤드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 없어요. 퇴사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뭐 경업금지 의무 뭐 이런 거를 서약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업 챙긴 거예요. 한편 을은 마이엔진에서 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는 병의 퇴직과 관계없이 자, 위 마이엔진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이엔진의 고객들 사이에서는 을이 병과 함께 어헤드원을 공동 설립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뿐 아니라 위 마이엔진 내에서도 을이 9월 7일경 주력 상품인 모바일 센터라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복사해 갔는데 이를 위 어헤드원에 넣겠다면 소문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을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까 서약서에 있는 거 사항 위반한 거죠. 해서 당연히 업무 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무단 사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결과물 회사에 기속시킨다 그래놓고 주력 상품인 모바일 센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갔어요. 그리고 어헤드원에 넘겼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문에서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되면 결론적으로 그 병은 어떻게 될까? 병은 이 사실이라면 얘들이 짜고 한 거라면 당연히 공동정범 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업무상 배임죄 주체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 예, 병은 지금 이미 퇴사했어. 갑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랑 같이 했잖아. 그래서 공범과 신분 논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이제 업무상 배임죄는 이중적 신분범이에요. 이중적 신분범. 그래서 판례하고 통설 쭉 보고 이제 판례 따라 결론 내릴 건데 우리 책은 보니까는 저기 막 통설로 내렸는데 그러지 마세요. 혼나. 우리는 판례 쪽으로 가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 자, 이제 가볼게요. 병이 퇴직한 이후 을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갑은 그와 같은 소문을 전해 듣고 12년 9월 24일경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엔진 오랜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방문 담당자 면담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을이 병과 함께 찾아와 자신들이 어헤드원을 공동 설립했고 마이엔진이 다른 업종 진출 후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으며 원래리? 지금 이거 뭐 했어요? 지금 이 부분? 마이엔진이 다른 업종 진출 후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으며 지금 마이엔진은 누구 건데? 갑회사에 갑회사. 자, 그래서 기존 사업은 위 어헤드원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니 이제 위 어헤드원과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 을병과 위 어헤드원을 상대로 하는 2012년 9월 20일자 PDA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을 전해 듣습니다. 하하하. 자, 또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얘들? 업무상 배임만 한 줄 알았더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위계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그렇죠? 헛소리 했잖아. 언제 저기 마이엔진이 다른 업종 진출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어요. 그런 지 한 적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에 한 업무방해. 예. 위계보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맞아요. 위계는 업무 담당자를 기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갑의 업무잖아. 갑의 업무. 갑회사 업무기 때문에 여기 누구 택배 회사 방문한 여기 그 사람한테는 위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가시면 돼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계속 갑시다. 갑은 그날 오후 늦게 마이엔진의 사무실로 돌아와 을에게 위와 같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을로부터 택배회사와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들어보려 했으나 을은 그저 모르니라 황급히 사무실 나가버립니다. 또 이제 수상한 짓을 했죠. 을은 갑으로부터 사무실 돌아와 경위를 소명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휴대전화를 끈 후 갑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날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원들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을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에 갑은 을이 개인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간 상태에서 사무실 출입문 열쇠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파괴할 것이 염려될 뿐 아니라 을과 병이 위 어헤드원 명의로 거래처를 가로채는 방식의 영업으로 인하여 마이엔진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을과 병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써준 줄 아세요? 지금 갑은요 좀 이따가 이제 을에 그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찾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비밀침해죄가 되는데 정당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이거 얘기하려고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당행위 요건이 헌법에서 배운 과잉금지 원칙이랑 비슷해요. 목적이나 동기 정당,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그 다음에 원래는 최소 침해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긴급성, 보충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좀 이따 만날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그리하여 갑은 2012년 9월 25일 16시경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을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 본체 어헤드원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결론짓고 9월 25일 17시경 직원들에게 지시 을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켜보게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자, 이건 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잖아요. 이게 비밀침해죄의 객체예요. 우리가 보안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이게 비밀침해 객체거든. 보안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그래서 비번을 설정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이제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근데 요새 같으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되는데 일단 이 당시는 비밀침해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검색하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하지 하면 안 돼. 송계죄를 쓰시면 될까 안 될까? 송계는 타인 소유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을이 사용한 컴퓨터는 뭐였어요? 업무용으로 지급한 거니까 회사 거예요, 회사 거. 그래서 하드디스크 분리하고 좀 이런 것은 송계가 아니에요, 절대. 송계가 아니고. 썼더라도 안 된다 하시면 돼. 자, 갑은 그래서 이제 쭉 어헤드원 단어로 검색, 택배회사에 어헤드원 명의로 보낸 견적서 등등등등등 빼돌린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을병의
메신저 대화 자료, 그 밖에 위 마이엔진에 다른 고객들에게 어헤드업 명의로 보낸 견적서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송신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갑 회사에 앉아갖고는 지금 다 지금 배임을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갑은 위와 같이 검색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을평을 고소합니다. 이에 대해 을은 갑이 비밀 장치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냈다고 갑을 고소했다. 이거 써주잖아, 문제를. 그래서 갑의 죄책 논하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40점 세상에 쓸 말이 없거든. 구성 요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정당행위 하나 쓰라고 40점. 제가 그랬잖아, 역대 낸 문제 중에 가장 성의 없이 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알겠어요? 저도 이거 딱 보면서 뭐 쓰라는 거야? 40점? 아, 40점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봐야지. 이런 늘리는 거야. 이럴 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송개쳐도 한번 써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가보겠습니다. 쟁점 정리. 갑이 마이엔진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뢰 하드디스크를 무단 검사한 것과 관련 비밀 침해죄 구성해당성 인정 여부와 위법성 조각서에 해당한지, 특히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은 아니거든. 주형 승낙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정당행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밀침해죄 성부 써놨는데 구성 요건 이제 조문 쓰는 거예요.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면 성립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310조 앞에가 1항이고 뒤에가 이제 2항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단 후단이구나. 전단 후단인데 아니야 1항 2항이 맞아요. 1항 2항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1항은 그냥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개봉만 하면 되거든. 개봉만 하면 됩니다. 조문 찾아가면서 보세요. 조문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항은 내용까지 탐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침해범으로 봅니다. 침해범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 또 조문 펴가면서 봐야지. 우리에게 이제 조문만이 이제 있으니까 쓸말 없으면 조문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막 쓰면 돼요, 여러분. 조문 쓰고 그러시면 돼. 그래서 316조에 가면 쭉 돼 있죠. 16조 1항 2항 맞죠? 1항 2항으로 나눠져 있어. 쓰고 이제 가서 좀 늘려야 돼. 그래서 가보십시오, 여러분. 객체에서 이제 보세요. 어쩔 수 없어, 늘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2항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항만.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이제 막판에 이제 큰일 났어. 다른 거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럴 때는 조문을 1항 다 쓰지만 그냥 필요한 거 2항만 딱 쓰고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끝에 이제 써놨습니다. 비밀장치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기록에 접근한 것을 방지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특수매체 기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특수매체 기록.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한 사람이 접근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특수매체 기록. 그래서 컴퓨터나 기록 자체가 시정되는 경우는 물론 자 거기 비밀번호, 지문인식과 같은 특수한 작동 체계를 설정하여 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반 이제 교수님들 책에 있는 거 쭉 써놨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310조 2항에서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로 해당합니다. 이죠. 그래서 요거 쓰려고 막 장황하게 쓴 거야. 근데 쉽게 해서 여기서 딱 필요한 거는 이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접근한 것을 방지하게 마련된 특수매체 기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 정도만 쓰시면 돼 사실은. 알겠죠? 원래대로 하면 그 정도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검토. 을이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고 이를 분리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검색을 통해 내용을 발견한 것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내용을 알아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비밀침해죄 구성력 가능성을 충족한다. 요거를 먼저 쓰셔야죠.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 저녁 계속 수업 중인데 이제 이번 주에 끝나긴 해요. 제가 계속 채점 중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쓰네 구성 요건을. 다른 걸 자꾸 쓰.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해보자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자, 위법성 이제 갑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다 정당행위밖에 없어요. 정당행위. 예. 그래서 사실은 타이틀이 위법성보다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법성이나 책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해당성 자체는 금방처럼 인정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은 조각 사유가 있는지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니까. 예. 그래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게 타이틀로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문제점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갑이 의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검사한 것은 제10조 정당행위에 해당. 정확히 따지면 이게 어떤 정당행위로 가야 될까?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기타 사회상규 될 것 같고 왜냐면 업무도 맡긴 맞잖아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것보다는 업무보다 뭐 생각 안 나면 기타 사회상규 이런 걸로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당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제 정당행위 딱 보세요. 그래서 몇마단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앞에 정당행위가 세 가지였던 거 기억하세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하고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예시예요. 예시. 예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 써도 돼. 그래서 또 여기서 판례가 5가지 얘기해 주거든. 보십시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 정신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분 은근히 정당행위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 관련해서 좀 여러 번 등장해요. 특히 이제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이제 뭐 공갈을 한다던가 이제 돈 내놓으라고 공갈을 한다던가 또 이제 다른 권리 행사로서 막 협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쓰는 게 요거 정당행위. 그래서 권리 실현 행위로서의 이제 정당행위가 되는데 그때도 쓰는 거예요. 법질서 전체 정치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판례를 썼으면 판례라고 꼭 표시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은연중에 쭉 써놓고 판례란 표시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판례 배점이 3점 있으면 3점 다 안 줍니다. 판례라고 안 쓰면. 한 2점, 1.5점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손해나지 말고 놓쳤더라 나중에 생각나면 괄호 열고 판 이렇게 쓰시라고. 괄호 열고 판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점수 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이제 갑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 정당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다음에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그 요건 같은 거 쓸 때 넘버링 매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 5가지 다 썼어요.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데서 요건 하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4개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조용히 넘버링 하지 마 그냥 써.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다 썼나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넘버링을 딱 해주면 안 읽어요. 5개 썼네 하고 넘어간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트릭을 좀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사례 검토 하나씩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판례가 아니라서 판례를 그대로 써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판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씩 이제 가야겠죠. 첫 번째가 우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나 동기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한 페이지 백 해보세요. 441페이지에 44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이에 갑은 의리 개인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한 상태에서 출입문 열쇠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저거 써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정당 이거 알아는 거예요.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 방법의 상당성은 뭘로 쓰는 거예요? 몰래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딱 그것도 뭐다? 의심이 드는 단어들로만 확인을 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수단 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저기 긴급성, 보충성, 특히 이제 보충성, 다른 방법 없잖아.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쓰는 거야. 우리 맨날 헌법에서 제일 귀찮은 게 그거거든. 목적, 동의, 정당, 수단, 방법, 상당, 법익 균형, 최소 침해. 이거 찾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놓는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 설정,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 연결,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 검색,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갑시다.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긴급성. 또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보충성이잖아. 보충성. 그러니까 목적 동기 정당했어요. 그 수단 방법도 괜찮다니까. 그리고 특히 긴급성 보충성까지 갖췄다. 이런 점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굳이 안 써도 돼요. 피해자가 입사 시 회사 소유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결과물을 모두 회사 기준에 확정했고 검색 결과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건 빼고 그냥 어디까지 쓰냐 아까 한 5번째 줄에 있는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잖아. 보충성까지 다 갖췄잖아요. 이런 밑에서 2번째 끝에 제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히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 판례에 구애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씩 목적이나 동기. 당연히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비밀 빼돌린다면 소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단 방법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모조리 뒤진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의심이 드는 단어만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확인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충성 이런 것도 이제 딱 필요한 것들만 확인해서 이제 복제 출력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사안 해결 이건 마음에 드네. 310조 2항의 비밀침해죄 구성해당성이 인정되지만 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됐고 그거랑 이제 또 연결되는 게 맞아. 저 뒤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453페이지 가보세요. 453페이지 453페이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1문이었어요. 1문이었고 2문이 자 오히려 이게 쓸 게 더 많은데 이건 10점밖에 안 줬어. 그걸 한 30점 20점 주고 이걸 25점 하거나 이랬으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입니다. 453페이지 2번 똑같은 사실관계예요. 을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특별법 위반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법은 잘 안 쓰게 합니다. 안 쓰게 하니까 걱정 말고 자 로마자 1에서 쟁점 정의 을병의 죄책 아까 2가지 얘기했죠. 업무상 배임하고 업무방해 두 개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그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의 성부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무상 배임죄 주체가 되는 애가 누구예요? 을이잖아. 그러니까 을부터 써야죠. 병은 이미 퇴사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답안에서 우리 저쪽에서도 계속 그 수정을 하는데 안 고치는 사람인데 갑질을 너무 당했는지 여러분 갑을병이 나오면 꼭 갑부터 쓰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구성요건적 행위를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쓰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과 병이 합동호흡에 특수절도를 했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을이 운전했고 병이 뒤에서 공모한 대로 날치기를 했어요. 날치기를 해가지고 피해자 A가 쓰러져서 기절했어. 날치기 과정에서 안 뺏기려다가 이제 해서 이제 쓰러졌어요. 자 이랬을 때 누구부터 쓴다? 병부터 쓴다고 병. 그때 이제 일단 병은 을과 함께 합동모의 특수절도예요. 그것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넘어져 다친 거 있죠. 그게 이제 강도치상이 될지 폭행치상이 될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쓰는 거라고 병한테. 예를 들어서 폭행치상으로 갑시다. 그럼 폭행치상죄 이거 결과적 가중범위거든. 그 병은 당연히 폭행치상에 당연히 해당해요. 지가 폭행하고 당연히 다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운전한 을 얘가 이제 폭행치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냐 그 논의로 이제 또 따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담한 사람 또 이제 제일 주모자급이 한 놈이 있었어. 갑이 그 놈이 이제 막 지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걔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공모공동정범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 답안 쓸 때 구조를 생각하시라고. 갑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 갑부터 쓰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갑 거의 주도한 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을병에서 죄책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면서 미리 씁니다 막. 이상한 답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사람 알겠어요? 급탄당.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을부터 쓰는 거야.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성문인데 을은 자 일단 여기서는 왜 이제 구성요건도 안 썼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조문을 찾아봐. 355조 찾으시면 일단 이제 써있지. 근데 거의 별거 안 써있을걸? 그래도 355조 동네를 가서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횡령하고 배임이 같이 있죠. 2항이잖아. 2항. 355조 2항. 그리고 356조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잘 돼 있네. 그래도 배임죄는 여기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자 여기다 뭐 쓰시면 돼요? 타인의 사물을 업무상 처리하는 자가 이렇게 쓰면 돼요. 타인의 사물을 업무상 처리한 자가 임무위반으로 여러분 다 까먹었구나. 자 보시면 여러분 자 뭐냐면 여기서 신인관계 기하여 정확히 따지면 신인관계 기하여 타인의 재산상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임무위뱅이. 여러분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 횡령배임은 수시로 나오니까 임무위뱅이. 그러면서 이제 손해, 그래서 이제 재산상 이익 취득.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 발생. 발단은 위험만 있어도 됩니다. 위험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업무상이란 말 하나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신관계의 타인의 재산상 사물을 업무상 처리한 자가 임무위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아이, 코가 간질간질한 게 제 책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씨. 미치겠네. 자, 어쨌든 요런 건 이제 너무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짧게 쓴 줄 아세요? 여기는 10점 줬잖아. 10점. 10점을 주니까 이걸 안 쓰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다니까. 오히려 업무상 배임을 점수를 더 줬어야 돼. 앞에 뭐 비밀침해 정당인가 40점이야. 미친 거죠. 절대 그렇게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요거 쓰고 시작하는 게 원래 배임죄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딱 10점이야.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서 사안포소 하면 돼요. 사안포소에서 을은 회사의 사업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아까 서약서 그거 얘기한 거야. 권한은 회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죄이므로 써있죠. 배임죄 주체로서 타인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하면서 을은 주력 상품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복사 외부로 유출. 이게 임무위뱅이에요. 임무위뱅이. 병과 함께 마이엔진의 고객인 택배사 계약을 어헤드원으로 빼돌림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뭘 안 썼어요? 근데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걸 안 썼잖아. 고객인 택배사 계약을 체결, 재단상 이익을 취득했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상이 취득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상이 취득했고, 이로 인해 어헤드원에게 재단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조금 아쉽네. 재단상이 취득을 안 써놨네. 그러니까 FM들 하면 요걸 쓰고 시작하는 거야. 쓰고 시작하는 건데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사안포섭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배임죄 주체로서 타인 사무처리전에 해당하는 거 이제 쭉 쓰고, 그다음에 임무위뱅에 해당하는 거, 재단상 이익 취득한 거, 손해 끼친 거 이렇게 딱 쓰시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따로 위협성 책임은 뭐 검토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쓰면 돼. 그다음에 이제 나에서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아까 을과 병은 마이엔진이 다른 업종 진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방해 공동정호 성립한다. 그래서 여두시고, 사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허위사실 유포해서 이제 뭐 한 거예요? 결국 고객 택배 회사 고객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거잖아. 재채기가 안 나오니까 코가 나온다니까. 아, 이거 예전에 제가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이네 고맙게 한참 됐는데 이걸 예상하고 그대로 됐나 보다. 자, 여하튼 그 업무상 배임죄도 이제 우리가 314조에 있잖아요. 314조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별거 없어. 이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 했을 때 성립된다만 써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가시면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서 그냥 회사 업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마이엔진 고객을 빼돌리는 이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공동정모를 써놨는데 이건 좀 안 맞아. 그냥 정확히 따지면 을의 재책으로만 쓰세요. 을의 재책으로만 쓰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먼저 구성과당한 사람부터 쓰라니까.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된다. 을만 쓰세요. 그 다음에 병해재책에서 이제 쓰시는 거야. 병해재책에서 이제 공동정모할 때 여러분 뭐 써야 돼요? 이거 좀 10점이라 너무 막 허술하게 썼는데, 병해재책 해놓고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하나 넘어가서 이제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요렇게 이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먼저 쓰고 가야죠. 공동정범 성립 요건 뭐예요, 여러분? 두 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 분담. 요거를 이제 먼저 쓰고 시작을 했어야지. 여기서 그냥 바로 공동정범 그랬는데, 공모를 했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안 써놨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쓴다면 여기서 뭘 쓴다? 이제 공모 했잖아요. 병 회사 설립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을이랑 사실상 다 공모해가지고 고객을 빼돌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모를 했고, 새로 회사 어헤드원 설립한 다음에 이제 을과 함께 이제
저희 마이엔진의 고객들, 이 사람들 이걸 이제 빼돌리기로 공모를 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아까 보니까 뭐 있었습니까? 쭉 거기 뭐 찾아냈지? 찾아낸 거에서 보면 저기 거기 있네. 우리 452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부터 써 있잖아요. 택배사와 계약서 고객인 계약을 어웨던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을과 병사의 메신저 대화죠. 이런 데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고객을 빼돌리기로 공모했고 이에 따라서 을이 역할 분담했잖아. 실제 이메일 등을 보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기능적 행위 분담했잖아요. 그죠? 기능적 행위 집행. 그래서 공모 역할 분담 이런 걸 써주시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은 을과 함께 공동정모에 해당한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다만 이 업무상 배임죄가 뭐다? 이중적 신문 범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공허가 신문을 논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문제점. 여기서 이제 문제점 쓰는 거예요. 근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구성적 신문과 그 다음에 이제 진정신문을 쓰셔도 돼요. 타인 사무 처리자는 진정신문과 업무상 지위에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신문, 즉 부진정 신문을 모두 요건으로 하는 이중적 신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문이 없는 병은 을에게 공동정범 형식으로 가담했는 바 과연 병도 본죄 이제 성립 처벌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빠뜨리는 게 좀 아쉬웠고 문제점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33조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외우시면 돼. 옛날에 여러분 요건 이제 우리 형사다 34페이지 펴봐. 형사다 34페이지 펴시면요. 형사다 34페이지 거기 가면 딱 돼 있어요. 34페이지 자 63번 테마를 가시면 이제 이거 계속 껴면서 한번 찾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기본서 갖고는 안 갖고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계속 봐야 되거든. 형법도 있고 형소도 있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자 63번에서 공범과 신문 나오죠. 공범과 신문. 자 그래서 이제 뭐 의의는 안 써도 돼요. 바로 이제 견해드립 가시면 돼. 견해드립 가서 33조 관련 책이랑 똑같이 돼 있죠. 통설 33조 본문은 진정신문범의 성립과 과형의 여긴 뭐야 이거 통설은 진정신문 공범성이 뭐야 본문이란 말도 안 써주고 우리 책에서 그래서 어쨌든 33조 본문은 진정신문범의 성립과 과형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문의 성립과 과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 과형이 처벌의 처벌 이거 기억날까? 제가 막 판서 쫙 했었잖아. 판서 했었던 거 진정신문범에서 비신문자 신문자 가담 신문자가 비신문자 가담 이런 것도 부진정 신문에서 비신문자가 신문자 가담 신문자가 비신문자 가담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썼고 마지막에 이중적 신문범에서 비신문자가 신문적 가담. 근데 맨날 나온 건 뒤에 거 나온다 그랬잖아. 이중적 신문 또는 부진정 신문에서 비신문자가 신문자 가담. 그게 통설 판례가 부딪히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판례는 33조 본문이 진정 신문범뿐 아니라 부진정 신문범까지 같이 성립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진정신문범의 처벌도 본문에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오직 이제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문범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33조가 생각도 안 나죠? 좀 펴봐. 좀 펴보시면 33조 보시면 33조는 우리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와요. 문제가. 그거 좀 생각하세요. 자, 돼 있잖아. 신분이 있어야 이게 본문이잖아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30조부터 32조 즉 공동정범 교사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단서는 뭐만 규정한 거예요? 부진정 신문범의 처벌만 규정했잖아. 그래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설과 판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부진정 신문범의 성립 그것도 본문을 적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인데 여러분들 본문이 뭐 하는 규정이라 그랬죠? 신분 없는 자에게 신분 주는 규정이에요. 신분 없는 자에게 신분 주는 규정이고 단서는 부진정 신문에서 신분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돌아오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쓰시고 통설 판례 이렇게 나눠 쓰시면 돼. 그런 다음에 검토 부분은 그냥 바로 한번 쓰고 갈게요. 검토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판례 뭐가 맞아요? 우리 물리해석상 판례 타당하시면 돼요. 33조 단서의 물리해석상 판례 타당. 제 거 보세요. 제 거 보시면 형사다에서 써놨잖아. 견해들이 그냥 가볍게 써놓고 이제 검토해서 통설과 판례는 비신문자 처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성립되는 범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만 33조에 대한 물리해석상 판례 태도 타당. 이렇게 해놓고 판례 입장만 쓰시면 돼. 판례 입장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답하세요 여러분.
병이 이중적 신분 있는 을한테 가담한 거죠. 그 꼴이 된 거죠. 공동정범이니까.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뭐까지 따라와요? 배임죄 타인 사무차 처리자 다시 배임죄 타인 사무차 처리자 지위뿐 아니라 업무자 지위까지 같이 얻어내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본문에 따라. 근데 처벌은 단서에 따라 뭐는 내려놔야 돼? 업무자 신문은 내려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 성립하나 처벌은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에 따른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네. 그게 우리 책에서는 저기 써놨어요. 저 판례 밑에다 바로 써놨네. 454페이지 나에서 두 번째 줄에 판례할 때 병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 성립하고 처단은 단순 배임에 의한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 뭐 희한하게 써놔서 책을 그래서 하시는 통설하면 통설에 따라 결론을 써주든가 통설을 안 쓰고 판례만 써놨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설 판례 학설 쓰세요. 그리고 검토하신 다음에 판례 타당 그리고 나서 판례 따라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학판검 순서가 학설, 판례, 검토. 알겠죠? 검토 및 사안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답안이 좀 남는다. 그러면 다만 통설에 따를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설에 따르면 병은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부터 단순 배임죄 공범 성립, 처벌도 단순 배임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본문에 따라서 진정신문만 얻어오잖아. 그래서 단순 배임 성립하고 처벌은 역시 단순 배임에 따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판례에 따라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죄 여기서는 별 쓸 거 없어요. 이제 어차피 하나씩 쓰면 되지. 병은 사안에서 살펴본 같이 을과 함께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이제 경쟁 업체인 그 아까 마이엔진 고객 을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허위사실 유포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공동정은 된다. 이렇게 사안포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점이라서 너무 줄여놨어.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처음이라 제가 좀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43페이지 가시면 이제 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원래 우리 쪽에 별로 이론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걸 좀 냈었던 19년 이때 좀 긴장했어요. 앞으로도 이럴란가 했더니 앞으로 별로 안 그러더라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짧게 내야지. 아까 문제 읽다 죽는 줄 알았지, 여러분.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정도 대줘야지. 직장 비혼 여성인 갑은 대학 동기인 여자친구 을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갑은 최근 오피스텔에 누군가 갑을 몰래 들어왔다 간다는 의심 무섭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을은 갑에게 1박 2일 여행을 간다며 나갔고 갑은 그날 밤늦게 귀가하여 오피스텔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오피스텔 도어락에 비번을 누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갑은 순간 강도라고 생각하고 강도를 기절시키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기절을 시킵니다. 누굴까요? 기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을이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전착. 그러니까 위전착에서도 바로 이제 가시면 안 된다고. 무슨 죄 구성요건에 나갈 써야 돼. 그럼 무슨 죄예요? 구성요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기절시켰죠. 고의로 했죠. 자, 기절시키는 거 뭐야? 상해잖아. 상해. 생리적 기능 훼손. 근데 뭘로 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했죠.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 우리 위험한 물건 딱 나오면 써야 되잖아. 위험한 물건 여러분 뭐 했었죠? 우리 책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써주긴 써줬는데 에이 너무 약하게 썼어. 자 앞에 두 가지를 좀 빼놨네. 자, 우리는 위험한 물건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38페이지를 찾으십시오. 형사다 38페이지를 찾으시고 옛날에 외웠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형사다 38페이지. 여러분 꼭 체크들 하세요. 지금 책 우리 443페이지에 있는 지금 기출문제집 거기 옆에다가 이런 거 찾았으면 형사다 페이지를 써야지. 나중에 여러분 못 찾아 어딘지. 알겠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그때 쓰시면 돼. 그래서 이제 444페이지 펴놓고 위험물건이 또 뭐냐 위험한 물건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다 페이지 38 이런 거 이제 써두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써두시면 돼. 그래서 좀 약하게 돼 있어서 혹시 기억을 할까 여러분? 세 가지 외우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물건의 객관적 성질입니다. 물건의 객관적 성질. 형사다 보세요. 위험한 물건 이번엔 동그라미 1 하시면 쓰면 돼. 물건의 객관적 성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사용 방법을 종합하여.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으라고 인정되는 물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살상 생각나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야.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을 종합.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으라고 인정되는 물건 또는 생명 신체 위험을 느낄 수 있으라고 인정되는 물건. 생명 신체 위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위험한 물건까지 그냥 뭐 지금 전자충격기처럼 쉽게 손에 들고 이제 휴대할 수 있는 거면 따로 휴대란 게만 안 써도 되는데 부피나 무게에 비춰서 쉽게 들 수 없는 거 있죠.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이용했었을 때 그때 쓰는 게 휴대야. 옆 페이지도 보세요. 39페이지 가시면 그때 뭐라고 돼 있어? 휴대. 짧게 견해 드립이 있으나 휴대하는 말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딱 쓰시면 돼요. 판례 이렇게 둘 다 판례 여러분 판례 쓰시고 그럼 이제 사안포섭 하면 되는 거야. 사안포섭.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제 써 있는 거 볼게요. 444페이지에서 자 사안에서 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을을 향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였으므로 사용 방법이 상대방이나 제3자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 특히 써주셔도 돼. 기절까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비추어서 생명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휴대는 굳이 안 써도 돼. 여기서는 누가 봐도 휴대가 맞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서 했을 때는 휴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 또 포함된다. 그런 걸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꼭에서 이 구성 요건 누락하지 말라고 여기부터 이제 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해도 써야 돼. 위험한 건 휴대했고 이제 상해. 우리 생리적 기능 훼손이죠. 생리적 기능 훼손. 그래서 을이 전자기로 충격을 받아 기절하여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적 기능 훼손 해당해서 이제 상해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기절한 거 또는 외부적 상처가 없어. 기절만 하고 이제 외부적 상처 없고 그랬을 때 각주 2번 잘 달아놨어요. 별표하시고 이거 써주시면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요 판례 외우세요. 웬만하면 그 기절했을 때 요 판례 쓰면 좋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 일시 기절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시적 기절 그건 폭행이라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 옛날에 담배 피다가 어디 나가서 빨리 피려고 하다가 유리창이 부딪혀서 확 넘어진 거 별이 보였었거든. 그게 일시적 기절이에요, 여러분. 그건 폭행에 불과하고 이처럼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답안에 쓰면 2줄 딱 나옵니다. 좀 어떤 사람은 또 좀 크게 쓴 사람은 3줄 근처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폭행을 빠르기지 못하여 실신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한다. 알겠죠? 실제 쓰면 3줄 나와요, 거의. 제가 쓰니까 3줄 나오더라, 옛날에. 자, 요거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주로 기절 나오면 쓰는 판례입니다. 자, 가서 소결. 갑이 전자충격기를 기절시키는 이는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상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딱 쓰시라고. 그래서 위험한 물건 휴대하고 상해까지 여기서 같이 써주셔야 돼요. 구성 요건의 점수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착오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위전착. 옛날에 배웠던 기억은 나죠. 생각은 하나도 안 나겠지만 어쨌든 이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 20페이지 가세요. 형사다 20페이지. 형사다 20페이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랑가는 모르겠다마는 자 일단 20페이지 가보시면 형사다 20페이지에서 33번 테마입니다. 위전착. 자 가면 네, 봐봐요. 우리가 위전착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 책임의 위법성인식과 관련된 거야. 위법성인식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옛날에 이 엄격고의설은 이제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 구성가당성과 위법성. 불법 단계에 객관적 요소밖에 없다고 봤어요. 결과반 가치라는 객관적 요소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넣어놨는데 처음 만들어진 견해라서 이게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거든요. 책임에 고의과실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3단계 범죄 체계인데 구성해당성 위법성에 결과반 가치밖에 없다니까. 고의과실 같은 주관적 요소는 다 책임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의에 2개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의사, 실현 의사는 뺄게요. 그 다음에 또 위법성의 인식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객관적 구성 요건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둘 다 들어가 있고, 둘 다 어떻게 판단했냐면 보십시오. 인식에 대해서 현실적 인식이 있으면 고의범,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과실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가능성조차 없으면, 성도 없으면 당연히 무죄죠. 이렇게 가는 견해, 이렇게 가는 견해.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위법성 인식을 똑같이 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식했으면 고의, 현실적 인식을 못했고 인식 가능성 정도 있었다, 그러면 과실범으로 갑니다. 그 인식조차 못했다, 그럼 과실조차 인정하네요, 이 견해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법성의 인식은 현실적 인식이 어렵잖아. 여러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법 빼고 뭐 여러 개를 다 배웠지만, 행정 배웠지, 참 미안해 여러분.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순간 9급하고 헷갈렸습니다. 노량진 9급 6월 말에 끝나고 이제 거기서 강의 안 했는데 벌써 아직도 생각이 나네. 자, 그거 빼고 이제 다 했는데, 그래 행정법 배웠어. 생각나요. 각종 행정법기다 우리 맨날 법조문 주거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 몰라요. 특히 뭐 건축법 같은 거 행정 관련된 법규지만 그거 위반하면 처벌도 하거든요. 저도 몰라요, 건축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범으로 가거나 무죄로 가버려요. 이러면 처벌에 흠결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제한적 고의설이 나오는 거예요. 제한적 고의설. 고의가 너무 쉽게 부정되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고의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구성해당성과 위법성은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반같이 객관적 요소가 있다고 보긴 보는데, 나머지는 덜 할게요. 그 다음에 책임에서 이제 보세요. 책임에서 여기 이제 드디어 좀 몇 개 더 나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책임 능력도 있고, 아이고, 오늘 이 미음자가 안 써지냐. 책임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 드디어 알아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그리고 역시 고의 과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져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엄격 고의설하고 동일하게 가요. 그래서 현실적 인식이 있으면 고의범이고,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과실범. 일단 요까지만 쓸게요. 요렇게 이제 가. 그리고 이제 위법성 인식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적 인식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이거를 고의범으로 가버려요. 여기 과실범을 몰라. 과실범 몰라. 고의범 아니면 무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쓰면 가능성조차 없으면 무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견해부터 얘기를 해드릴게. 위전착은 당연히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된 건데, 요거 관련된 거예요. 요거 관련된 거야. 금방 같은 경우에, 자, 웬만하면 대부분 위전착은 인식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요. 여기서도 뭐였어요, 여러분? 지가 혼자 막, 우리 집에 누가 드나든 것 같은데, 강도인가 봐 하면서 지금 친구 을을 갖다가 기절시켜버렸죠. 상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는 인정되는 거예요? 인식 가능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인식 가능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형사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학설에서 1번에서 돼 있잖아. 1번. 위전착에 대해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제 나쁜 놈 상해를 가겠어, 이런 고의는 아니었잖아. 다시 그런 고의는 있었지만 뭐다 여러분, 여기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잡는다는 그런 생각이었었고,
여러분 강도를 때려잡는 게 적법행위요, 위법행위요? 적법행위죠.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인식 가능성만 있었던 정도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강도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현실적 인식은 없고 인식 가능성만 있었기 때문에 과실범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져. 줄여서 그냥 위법성에 현실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해돼요?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인정됨으로 고의범 성립. 네모해드렸잖아. 인식 가능성 있으면 여기는 바로 고의범으로 가거든. 앞에 1, 2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위전착의 경우에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에 대한 자신행위가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식한 적이 없어요. 조금만 주의를 길었으면 대신 인식 가능성 정도는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과실범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적 고의설에 따르면 써있잖아.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범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가 요건데 예전에 여러분 이거 제가 써드렸었는데 얘는 2단계 범죄 체계론이에요.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이라는 2단계 범죄 체계로 갑니다. 2단계 범죄 체계로 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색깔도 원래 다 있었었는데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려면 적극적 구성 요건 표지 존재해야 되고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는 있으면 안 돼. 부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3단계 범죄 체계상 구성 요건 요소예요. 그리고 3단계 범죄 체계상 줄여서 3단계 체계상 얘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착오가 뭐다? 여기에 대한 착오. 원래대로 하면 3단계 체계상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잖아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 관련된 착오를 우리가 금지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 위전착이잖아요. 위전착인데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이 3단계 세 착오가 다 무슨 착오예요? 여기 써 있잖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위전착도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이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13조가 직접 적용돼요. 13조 직접 적용돼서 고의조각 과실범 이렇게 갑니다. 고의조각 과실범. 됐어요. 이게 세 번째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 동그라미 3번에 돼 있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형법 13조가 직접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 이해됐어요? 요 부분을.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소극적 구성권 표준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착오건 여기에 대한 착오건 이 사이에는 위전착이건 전부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그래서 13조 직접 적용 고의조각 과실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견해가 목적적 범죄 체계론인데 이게 이제 엄격 책임설이에요. 이 견해는요. 불법이 주관적 요소밖에 없다고 봐요. 행위반 가치만 있다고 봐. 그래서 이제 고의 과실이 주관적 구성 요건이 됩니다, 여러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올라가 버려요. 책임 단계에 있던 게 올라가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책임에는 뭐만 남냐면 자, 책임 능력.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그리고 위법성 인식. 이렇게 남아요. 됐죠? 자, 이제 대답하세요. 위전착 어디 건드린다고? 얘 건드리라니까. 해서 위전착도 그냥 뭘로 가요? 금지착오래 그래. 금지착오. 위전착도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금지착오에 금지착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부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금지착오는 이거 건드린 거잖아 원래가. 그리고 이 견해는 위전착과 금지착오 구별 못해요. 아직 몰라.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네 번째 견해.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는 엄격 책임설. 알겠죠? 금지착오로 보니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네.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 아니에요. 책임 조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견해가 우리 이제 좀만 이쪽으로 땡길 거. 자, 어쨌든 제한적 책임설인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에요. 구성해당성 위법성 나오는데 이 불법은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 양자로 모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적 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있어요. 있고 이제 책임에 드디어 봅시다. 책임에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그 다음에 마지막 책임고의, 책임과실 이렇게 되거든. 책임고의, 책임과실. 그래서 이 견해는 제가 굳이 쓰면 요거 깨트리는 건 금지차고 그 다음 요거 깨트리는 걸 뭐라 불러요? 위전착.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책임고의 조각되는 걸 위전착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건드리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건드리는 건 구성요건적 착오고 이제 그건 이제 아시겠지. 3대 착오는 깔끔히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야. 요거 이제 굳이 쓰시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색깔이 좀 더 없냐? 아쉽네. 자, 여기서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이 위전착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견해가 뭐랑 비슷해 여러분? 책임 고의 조각되고 책임 과실만 남잖아. 이게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되고 구성요건적 과실 남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에 첫 번째 견해가 구성요건적 착오, 글씨가 개떡같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 적용설이요.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 적용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3조 유추 적용해.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고의, 조각, 과실범으로 가는 거야.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견해. 이건 이제 옆으로 와서 뺄게요, 여러분. 이걸 하나 더 와서 쭉 가서 쓰는데 공간상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책임설인데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고의범에 구성계당성과 위법성 인정하고 내려왔잖아 이미. 고의범에 그러니까 이것 따지면 상해죄, 특수상해죄 구성계당성 위법성 인정했는데 다만 이 책임고의가 조각되잖아요. 책임고의 조각되는 법효과를 책임고의 조각되는 이거 쓸까? 책임고의 조각되는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처리. 됐어요? 일단 특수상해죄 구성계당성 위법성 인정하고 내려왔고 책임당에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그 효과만 책임고의 조각 책임과실 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냥 과실범으로 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실범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되는 것처럼 유추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책임고의 조각에 대해서 법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읽어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 견해 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서 형법 13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해됐죠? 이게 유추 적용설이야. 유추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한다는 구성착오 유추 적용설. 그리고 마지막 이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은 이해하셨어요? 구성해당성 위법성 인정하겠다는 거. 고의의 불법은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 심정방같이 안 쓰셔도 돼. 책임고의가 조각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요 말 헷갈리면 여러분 괄호 쳐보세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대신에 과실범위라고 쓰시면 돼요.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과실범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6번에서. 알겠죠? 그래서 고의범에 고의의 불법은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법적 효과는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됐죠? 최대한 제가 이해시켜 드렸어요. 이거를 원래대로 그냥 외워 막 그럴 건데 아, 외워도 한도 끝도 없잖아.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엄격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위전착은 이거 건드리는 건데 최소한 착오가 있었을 때 경솔하게 오인했거든. 그래서 인식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과실범. 여기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범으로 가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이 견해는. 그래서 위전착도 구성적 착오로서 13조 직접적 고의 조각 과실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을 뭘로 봐버려? 그냥 금지착오로 보는 게. 금지착오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죠. 금지착오로. 그 다음 마지막 제한적 책임설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이걸 갖다가 해석론이 첫 번째 그냥 구성요건 단계 고의 조각되는 건 비슷하구만. 그래서 구성착오 유추적용설. 그리고 무슨 소리냐? 고의범의 구성해당성 위법성은 일단 인정했지 않냐? 책임고의 하나 조각되는데 왜 그것까지는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냥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고의 조각되는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자, 마지막 판례. 판례는 쉬워요. 보십시다. 판례는 바로 그냥 보시면 우리 소위 당번병 사건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번병 사건에서 자, 어디부터 외우시냐면 두 번째 줄 중간에 거기부터 외우시면 돼. 당번병 사건에서 당번병으로서 그 임무범인에 속한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제 짧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우리 판례는 위전착오에 대해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했는데 너무 어설퍼. 그래서 사건도 하나 써주세요. 소위 당번병 사건에서 당번병으로서 임무범에 속한 일로 오인한 행위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그냥 위법성 조각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오상정당방이면 그냥 정당방위로. 그러니까 오상방이면 정당방위로. 오상 긴급피난이면 그냥 긴급피난으로. 오상 정당이 그냥 정당행위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검토에서도 써줘야겠죠. 위전착에 빠진 자. 여러분 책임고의가 뭐죠? 원래 법적대적 의사예요. 법적대적 의사. 그게 책임고의거든.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책임고의 조각된다 봐야 되고 이런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 처벌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따라가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현재 우리 다수설적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다수설적 입장 따라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반드시 다만 판례 따르면 어떻게 된다까지 써주시라고.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고. 자, 아니면 여러분 이 검토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다 결론 쓰면 돼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 결론 쓰면 되는데 이제 싹 지울게 여러분. 이거 다 썼죠? 지워도 되겠지 이제. 지울게. 빨리 알았어 찍어. 아니면 인간 가서 듣든가. 찍어 놓으시고 됐어요? 하나 더 안 찍었대? 네, 됐어. 이제 여기 지우고 쓸게요. 저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쉬운데 지울게. 쉬운데 지우면 통상 이제 위전착에 빠지면 정당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면 돼. 그리고 제발 답안 쓸 때 이 학설 순서 좀 지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 순서이거든. 근데 막 생각난 대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속적 구성 표지론, 엄격 고의설, 막 엄격 책임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가 엄청 안 좋아요. 순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순서대로 외우십시오. 역사적 순서야.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속적 구성권 표지론, 엄격 책임설,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됐어요? 과거 과거야. 과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범, 고의범, 과실범, 고의범, 과실범.
진짜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우리 위전착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근데 가끔 정신없는 사람이 나가서 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거 제대로 쓰면 이제 점수 엄청 잘 받죠. 제가 알려드린 쓰면 엄청 잘 받겠는데 막 생각이 안 나. 나는 위전착을 포기했는데 어떡할까? 스스로 이제 수험장에서 자기가 착오에 빠졌어. 뭐지? 이럴 때 요거라도 생각하시라고. 학설 이름 쓰시고 과거과거 과거에서 결론이라도 잘 쓰세요. 이렇게 이제 엮으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봐요. 위전착에 빠뜨린 놈, 위전착에 빠진 자를 이용한 놈, 배우가 남자인데, 만약에 이 사례에서, 금방 우리 사례에서 이 가백에 위전착을 빠뜨린 애가 있다고. 야야, 강동가 봐. 전작중을 그렇죠. 어떻게 해봐. 그래가지고 기절을 시켰다 이거야. 그랬었을 때 요놈의 죄책. 자, 뭐다 여러분? 언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은 이용한 자. 누구 되죠? 간접정범이잖아. 자, 지금 이 사안에서 무슨 죄 간접정범이에요? 정범이 과실치상이니까 과실치상의 간접정범? 그럼 혼나요 여러분. 고의범의 간접정범이에요. 그래서 특수상의 간접정범이에요. 특수상의 간접정범. 여러분 제가 옛날 간접정범 예를 들었잖아. 독일에서 의사 철천지 원수가 환자로 입원했다고 간호사를 이용해서 죽였잖아. 간호사의 과실을 이용한 뭐 업무상 과실치사의 간접정범이 아니에요. 그냥 살인죄 간접정범인 거야. 잊지 마세요. 그 답안에 글을 쓴 사람이 있다니까. 저 쓰고 마지막 간접정범 쓰면서 과실치상의 간접정범. 끝장난 거야 그러면. 상해입니다. 상해. 고의범의 간접정범. 써줄게. 고의범 간접정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이제 안 틀려. 여기가 아까 특수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범이 빠진 놈이 당연히 여기는 교사범이에요. 교사범. 그리고 이제 계속 가면 돼요. 간교한 놈이거든 얘가. 그래서 간접정범, 교사범, 간접정범. 근데 마지막 건 이제 잘 쓰셔야 돼. 마지막 견해. 힌트 저 옆에 안 지웠잖아. 보고 와봐요. 법역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전착 빠뜨린 놈 뭐도 가능해? 저기 보시면 써드렸잖아. 고의범의 구성해당성 위법성도 인정되죠. 자, 우리가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를 때 정범이 고의범으로서 구성해당성 위법성까지 갖추면 뭐가 가능하죠? 교사방조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돼요.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이 둘 다 가능합니다. 있죠. 왜냐하면 정범이 최소한 아까 특수상의 구성해당성 위법성까지 인정된다니까. 다만 책임과에 조각되고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뿐이잖아. 그러니까 제한적 종속 형식상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자, 이럴 때는 뭐부터 판단해야 될까요? 얘부터 판단해요. 그때 쓰는 말이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서 이제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의사지배가 인정 안 되면 교사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써도 돼요. 책이 있으니까. 그 제가 말한 거는 일단 써놓고 봐봐요. 간교가 이거 간교안이에요. 그래서 간 막판에 교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배우 가담자 위전착에 빠진 자 보시면 자, 딱 넣어놨죠. 위전착 관련 이제 폭행죄 사안에서 정범인 의뢰죄책에 대해 엄격 고의설 이제 세 개로 나눈 거야.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과 표지론, 구성착오 유추용설. 공통점이 뭘까요? 과실범으로 처벌된 애들이잖아. 됐어요? 세 가지 과실범으로 처벌된 애들이잖아요. 에 따르면 을은 과실폭행 무죄라서 배우자 병은 언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죠. 그래서 폭행죄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로 따르면 특수상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고의범만 되는 거 누구 있어? 제한적 고의설, 엄격 책임설 두 개를 또 나눠 쓰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교사. 그래서 제한적 고의설과 엄격 책임설 그리고 또 판례에 따르면 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 감녀 같은 경우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 없는 쪽으로 갑니다. 위전착에 빠졌을 때. 그래서 위법성까지 인정되거든. 그러니까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교사범. 이해하셨죠? 교사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역과제한책에서 둘 다 된다니까. 을은 폭행죄 구성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병은 폭행 교사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을이 과실폭행 무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폭행죄 간접정범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언더라인 해드렸잖아. 정범 개념 우위성이 입각. 먼저 정범부터 판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간접정범 의사지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사지배 그거 하는 거야. 의사지배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지배 되는 걸로 가시면 돼요. 정을 모르는 을로 하여금 갑을 성폭행하게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가게 한 행위에 대해서 병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폭행죄 간접정범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이해 잘 하세요. 잘 외우시고. 그러니까 올해 중에 가장 설명을 자세히 잘한 것 같다 오늘. 위전착 쪽을 하는데 표정들이 다 안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기본 때 배웠다는 전제에서 물론 생각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 시간 많이 돼버렸다니.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